네, 보여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일단 기출 분석이 뭐냐라고 했을 때 기출 분석은 문제를 푸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지문을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문 안에 있는 내용을 확장시켜서 예상을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다 맞는 말이에요. 예, 순차적으로 보면 일단 기출 문제를 보고 푸는 것부터 해봐야겠죠. 풀어보면서 문제 유형도 익혀야 되고 무엇을 묻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두 번, 세 번 보면은 지문에 있는 내용도 분석해봐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앞으로 무엇이 나올 수 있을지 예측도 할 수 있어야 그게 기출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을 5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일단 본인들이 눈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 드릴게요. 네. 자, 한 단계씩 같이 쪼개가면서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 방법의 첫 번째는 문제 푸는 겁니다. 네. 문제 풀 때 모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강사 교재 또는 강론서를 참고해서 답안을 채워보고 그래도 잘 안 된다 싶으면은 기출 분석 해설집, 강사들 해설집 있잖아요. 아니면 특급 가답안도 있고 그런 답안들을 참고하면서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제대로 풀었는지 확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답을 외울 필요는 절대 없어요. 답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답을 외웠다고 해서 다음 문제에서 똑같이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험이라는 게. 그래서 답을 확인하는 정도만 하면 되겠고 자, 이번 두 번째 기출 포인트 파악하기. 여기도 잠깐 읽어보세요. 네. 그럼 같이 볼게요. 오늘 멘토링 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둘 부분이 바로 이 기출 포인트 파악하기거든요. 네. 사실 여기서부터가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기출 분석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개념에 대한 기출 문제가 뭐 세네 문제 정도가 있다고 하면은 각 문제마다 그 개념의 똑같은 부분을 묻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다른 부분을 문제로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한 개념 내에서도 어떤 포인트를 문제로 만들었는지 파악하는 것, 즉 기출 포인트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출 분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 포인트라는 말이 뭔지 조금 이따가 예제로 같이 볼 거고요. 3번 문제 분석하기. 여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볼게요. 네. 포인트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 두 번째, 이것도 사실 중요한데 지문 내용을 지문에 사용된 문장과 단어를 하나하나 쪼개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지문 분석학인데 이 부분은 오늘 다룰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다음 3회차 멘토링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네. 네. 그다음에 관련 내용 넣기, 출제 가능 포인트 적기. 예, 이 부분은 일단은 패스하고 선생님들이 이 멘토링 끝나고 차분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갈게요. 69 쪽인데 지금 제가 준비한 예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파트에서 비연속 개별 시행 훈련 DTT거든요. 네, 이 DTT와 관련된 문제만 제가 따로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네,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문제씩 확대하면서 같이 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뭘 할 거냐면은 각 문제마다 DTT의 어떤 부분을 문제로 만들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스스로 기출 분석을 할 때는 이 문제 옆에다가 DTT의 어떤 부분을 묻는지를 간단하게 적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조금 확대를 더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여요. 네. 보여요. 문제 자체를 맞추고 답을 쓰는 걸 염두에 두지 마시고 지금은 DTT의 어떤 면을 묻는지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08년도 유한 문제부터 볼게요. 지문 내용 볼 필요 없어요. 3번, 방과로 3번. 여기만 보세요. 자, 지금 DTT에 무엇을 물었나요, 그러면은? 단점? 그쵸? 단점, 문제점, 그쵸? 제한점, 한계점, 뭐 이런 용어들로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뭐 DTT의 단점, 뭐 이렇게 이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기출 포인트를.
그다음에 11년도 유아 문제예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DTT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DTT의 어떤 부분을 문제로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성만 부를게요. 류쌤 생각하기엔 뭘 문제화한 것 같아요. 장점이요. 장점?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저는 그냥 DTT의 목적이라든지 적용 이유, 그냥 여기 있는 그대로. 네. 그러니까 이걸 왜 쓰냐? 근본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장점이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적. 네. 그 다음에 13년 유아 출시 문제예요. 보면서 무엇을 문제화했는지. 김쌤? 네, 구성 요소에 구성 따른 요소. 교수 전략이라고 하는데 단계에 관련된 네, 문제. 단계가 가장 심플한 단어가 될 네. 것 같아요. 네. DTT의 단계의 명칭을 물어본 거죠. 지금 명칭? 네. 네, 단계 명칭만 쓰면 되는 거죠. 네. 13년 유아 출시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형태까지를 물었던 거고, 그 다음에 15년 초등 B. 예, 보시면은 기억만 보면 될 것 같아요. DTT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기억. 지금 이것도 사실 기억은 뭘까요? 단계 단계. 명칭. 단계의 명칭을 묻는 거죠. 네. 그래서 15년도까지는 일단 요 정도 단계의 명칭 정도만 묻는 거를 말했었고, 또 여기 반가로 3번 보이세요? 뭘 묻고 있나요? 제한점. DTT의 제한점, 단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08년도부터 15년까지 봤을 때 제한점이 몇 번 나왔죠? 2번. 2번이나 나왔죠. 그러니까 쓰긴 쓰는데 명백한 제한점이 있나 봐요. 그쵸? 네. 그쵸? 일단 제한점이 2번이나 나왔구나. 요 정도는 의식은 하고 있어야겠죠. 음. 그 다음에 13년 출시 중등 A. 자, 여기는 간격시도 교수, 분산시도 교수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나요? 어렴풋하게 혹시? 간격시도 교수, 분산시도 교수 뭐 이런 것들이 DTT의 어떤 면을 말하는 건지? 전략? DTT의 구체적인 뭐 전략 또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형. DTT의 형태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보면은 네. 뭐 띄엄띄엄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학생들이 같이 공유된 장소에서 같이 제공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네. 그런 유형을 말하는 거고요. 뭐 나머지는 이제 DTT와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니까 여기는 방가로 2번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17년 중등 볼게요. 여기는 기억, 여기 기억에 들어갈 말과 니은, Y가 대답하지 못하거나 오답을 말할 때 지도 방안, 교사의 지도 방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과 니은, 요거는 뭘까요?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걸까요? DTT에. 일단 기억 자체는 무슨 말이 들어갈지 예상이 돼요? 유형. 유형 기억. 같은 기억. 간격 시행. 너무 깊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냥 비연속 개별 시행 훈련이라는 명칭을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렇죠? 니은은요? 지도 방안. 교사가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것 같아요. 어디 단계에서? DTT가 기본적으로 5단계로 구성은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주의 집중, 자극 제시, 학생 반응, 피드백, 시행관 간격. 그러면은 방금 전에 봤던 Y가 대답하지 못하거나 오답을 말하면에 해당하는 단계는 어딜까요? 피드백. 그렇죠? 피드백이고 5반응식 교정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라는 이 문장이 결국 17년 중등 문제의 답으로 쓸 수 있는 용어가 됐겠죠? 그쵸? 네. 뭔가 쎄하죠? 네. 네, 뭔가 쎄해요. 아, 15년 초등 문제에서 사용됐던 이런 문장이 결국 17년도에 답으로도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19년 볼게요. 19년은 DTT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은 건 사실 없습니다. 네, 평가, 특수교육 평가라든지 행동수정, 네, 이쪽에 좀 관련된 건데, 제가 이 문제를 왜 실어놨냐면, 여기 유의사항 한번 볼게요. 학생이 선호하는 강화제를 사용한다. 요거는 DTT를 조금 깊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은, DTT 강론에 있는 선호도 평가라는 개념, 관련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문제들을 종합해서 기출 포인트를 추려보면요. 제가 이렇게 08년도부터 19년까지 포인트를 찝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1번부터 7번으로 나누면은 DTT의 의미, DTT란 건 무엇인지 알고 있냐? 이거는 17년 중등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적용 이유를 물어보기도 했었죠, 아까. 네. 뭐 목적이라든지 적용 이유, 그 다음에 DTT 단계,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쵸? 네. 네,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단계, 피드백 단계에서의 교사 역할까지 구체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DTT의 단점도 몇 번 물었죠. 그쵸? 2번 네. 정도는 물었죠. 네. 네. DTT의 유형, 한 번 물었네요. 네. 그 다음에 촉진 유형, 자극 내 촉진. 이 부분은 DTT에서도 관련돼서 나오긴 하지만 행동수정에서도 많이 묻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빼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포인트로. 그 다음에 7번 강화제 관련. 그러면은 6번 빼고 1, 2, 3, 4, 5, 7 이렇게 6가지 중에서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이 지금 제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나요? 하나만 고르라면. 단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단계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럼 여기에다 네. 별 3개를 표시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단점? 단점. 2번 나왔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그러면은 내가 DTT를 공부할 때 우선순위를 3번 1번 1순위, 4번 2순위로 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그쵸? 네. 그리고 한 번씩 나왔죠. 유형, 적용 이유, 의미. 이런 것들은 3순위로 정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여유가 있다면을 가정해야 돼요. 내가 1번부터 5번까지 공부를 하고 나서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비로소 7번을 공부해도 괜찮겠죠. 네. 왜냐면은 19년 중등 문제에서 강화제 사용과 관련해서 내용이 살짝 언급이 됐어요. 그런데 DTT 강론서를 보면은 선호도 평가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은 아직 직접적으로 언급된 적은 없지만, 다시 말해 기출 포인트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 예상 포인트, 기출 관련 예상 포인트로 7번을 공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내가 여유가 있을 때예요. 네. 우선순위는 1번부터 5번이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이번 회기 때 예를 들어서 4월부터 5월까지는 일단 기출 포인트만이라도 확실하게 공부하는 걸 목표로 삼겠다.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하고, 그 다음 회기 때 6월부터 7월 달에는 확장된 부분, 예상 포인트까지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7번을 껴서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근데 나는 시간이 정말 없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고 뭐 육아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1번부터 5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별 3개짜리와 2개짜리를 우선적으로 공부하고 시간이 남으면 1번, 2번, 5번을 건드리면 되겠죠.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네. 나온 빈도수만큼 공부해 주는 거니까, 시간은. 네. 그렇게 생각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기출 분석을 하면은 어떤 강사의 문제집을 보더라도 문제마다 개념에 어떤 포인트를 묻고 있는가, 어떤
포인트를 시험 문제로 만들었는가를 염두에 두고 문제 옆에다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